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겁니다. 이제 시간도 여유롭게 생겼으니 젊어서 못 가본 해외여행을 실컷 다녀보자. 그런 마음 한 번쯤은 품어보셨죠? 저도 그랬고요.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해외여행을 꿈꾸며 떠났던 분들이 한두 달 만에 다시 국내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 지인 중에 김 선생님이 계십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시고 은퇴하신 후에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며 태국으로 2달 살기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3주 만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비행기표를 바꿔 귀국하셨습니다. 아니, 그 좋은 태국을 왜 3주 만에 포기하고 돌아오셨을까요? 분명히 물가도 싸고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요즘 은퇴 후 해외여행을 망설이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후회 없이 즐길 수 있는 여행은 어떤 것인지 실제 사례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해외 장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꿈꾸는 해외여행은 이런 모습입니다. 패키지 여행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시간도 충분하고 여유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다니면서 현지 문화도 체험하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그렇게 여유롭게 여행하자. 정말 멋진 계획이죠. 저도 그런 여행을 꿈꿔봤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태국 방콕에 도착해서 첫날은 정말 좋으셨대요. 호텔에서 나와서 구글 지도를 켜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하면서 걸어 나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우선 길을 찾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았어요. 구글 지도를 보면서 걸어가는데 태국어로 된 표지판은 읽을 수 없고 영어로 된 것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고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대중교통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어느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번역기를 돌려봐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앱을 빠르게 다루는 것도 어려웠고요. 결국 택시를 타기로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적지를 말해도 운전기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번역기로 보여줘도 아 맞다 맞다 하면서 가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니까 김 선생님은 호텔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는 이런 게 모험이고 재미였는데 이제는 그냥 피곤하고 불안하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체력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건강한 편이었는데 매일 수만 보씩 걷는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첫날 이틀은 괜찮았는데 사흘째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예요. 젊을 때는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다음 날이면 회복됐는데 이제는 피로가 계속 쌓여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행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돌발 상황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태국에 가신 지 열흘째 되던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아마 현지 음식이 맞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국내였다면 근처 약국에 가서 배가 아픈데 약 좀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어디가 약국인지도 모르겠고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이에요. 번역기를 써서 겨우 약국을 찾아갔는데 약사가 영어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걸 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결국 그냥 아무 약이나 사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하루 이틀 후에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불안감은 정말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큰 병이 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여행을 즐길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김 선생님은 결국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계획했던 2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3주 만에 돌아오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로망과 현실의 첫 번째 괴리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제 또 다른 지인인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베트남 다낭에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트남은 물가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라던데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박 선생님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시죠. 일단 비행기표가 왕복 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획 범위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비용은 환전 수수료였어요. 한국에서 달러로 바꾸고 베트남에서 다시 동으로 바꾸면서 수수료가 2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카드를 쓸 때마다 해외 결제 수수료가 붙는 것도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숙소 문제였어요. 인터넷에서 보기에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깨끗한 원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곳들은 대부분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에 있어서 외국인이 생활하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했다고 해요.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좀 더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곳을 구하다 보니까 한 달에 7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예산의 2배가 넘게 나간 거죠. 세 번째는 식비였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현지 길거리 음식은 정말 싸긴 했는데 위생 상태가 걱정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뭐 어때 한번 배탈 나면 되지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모험을 하기가 무서웠다고 합니다. 결국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당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한 끼에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씩 나가더라고요. 한국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통비였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저렴하긴 한데 앞서 김 선생님 사례에서처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택시나 그랩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루에 2만 원에서 3만 원씩 나가니까 한 달이면 6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관광 비용이었습니다. 각종 관광지 입장료, 쇼핑 비용, 마사지 비용 등등을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은 우습게 나갔다고 해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항공료 50만 원에 숙소비 70만 원, 식비 100만 원, 교통비 80만 원, 관광비 50만 원 해서 총 35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계획했던 15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베트남에 가신 지 2주째 되던 날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하게 나기 시작했어요. 단순 감기인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낫지 않더라고요. 베트남 현지 병원에 가야 하나 싶었지만 언어 문제도 있고 의료 수준도 걱정되고 해서 망설이다가 결국 참고 지냈는데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할 수 없이 외국인 전용 병원을 찾아갔는데 진료비가 한 번에 15만 원이더라고요. 그것도 간단한 진찰만 받는 비용이었어요. 약값까지 합치면 2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행자 보험을 들어가긴 했지만 감기 같은 단순 질병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 본인이 다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만약에 큰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수술이라도 해야 한다면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박 선생님도 계획했던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일 만에 귀국하셨습니다. 이처럼 해외 장기 체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안전과 위생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면 저렴한 현지 물가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가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 지인 중에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집에서 혼자 있는 것도 답답한데 해외에 가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재미있을 것 같다며 필리핀 세부로 2달 살기를 떠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으셨다고 해요. 새로운 환경도 신기하고 날씨도 좋고 바다도 아름답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생각보다 훨씬 심심하고 외로웠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혼자 저녁 먹고 혼자 숙소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고 국내에서도 혼자 지내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 동네 지인들을 만나거나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라도 나누고 그랬는데 세부에서는 정말로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함께 감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와, 정말 예쁘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감동도 반감되고 사진을 찍어서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도 애매하고 말이에요. 현지 사람들과 교류해 보려고도 했지만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언어의 벽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다른 외국인들과 인사라도 나누려고 했지만 대부분 젊은 배낭여행객들이나 디지털 노마드들이라 나이 차이 때문에 공통 관심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로움이 깊어졌다고 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밤이 빨리 오니까 오후 6시만 돼도 혼자 숙소에 있게 되는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저녁에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랬는데 해외에서는 인터넷도 잘 안 되고 한국 TV 프로그램도 못 보고 하니까 정말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외로움과 고립감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어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한 기분이 들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젊을 때 혼자 여행하는 건 자유롭고 해방감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는 건 그냥 외롭고 쓸쓸하기만 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선생님도 한 달 반 만에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며 귀국하셨습니다. 이처럼 해외 장기 체류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은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사회적 관계와 소통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바로 패키지 여행의 재발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패키지 여행은 자유롭지 못하고 단체로 움직여야 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시니어에게 패키지 여행은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제 지인 중에 정 선생님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선생님 부부는 처음에 자유여행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고민 끝에 시니어 전용 유럽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떠셨을까요? 정말 만족스러우셨다고 해요. 우선 가장 좋았던 점은 모든 것을 가이드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였어요.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당 예약, 관광지 안내, 쇼핑까지 모든 걸 가이드가 책임져 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특히 언어 문제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거나 쇼핑할 때 가격을 흥정하거나 길을 물어볼 때도 가이드가 모든 걸 통역해 주니까 스트레스 없이 여행할 수 있었어요. 또한 패키지 여행은 시니어의 체력을 고려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어요. 하루에 너무 많이 걷지 않도록 하고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 시간도 제공하고 버스 이동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훨씬 적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는 거였어요. 정 선생님이 여행 중에 갑자기 소화불량으로 배가 아프셨는데 가이드가 즉시 현지 병원을 연결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보험 처리까지 도와줘서 정말 든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였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가이드 덕분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패키지를 선택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시니어 전용 패키지를 선택하세요. 일반 패키지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짜여져 있어서 일정이 빡빡하고 걷는 시간도 많고 휴식 시간도 부족해요. 시니어 전용은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시간이 보장된 패키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단체 행동만 하면 답답할 수 있으니까 오전이나 오후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품들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여행사의 브랜드 투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롯데관광, 하나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들은 오랜 노하우가 있어서 시니어 고객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고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도 잘 갖춰져 있어요. 네 번째는 가격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저렴한 상품은 숨겨진 비용이 있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적정 가격에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만 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직접 여행사에 가서 상담받으면서 자세한 일정이나 포함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정 선생님 부부는 패키지 여행이 너무 만족스러우셔서 그 후로도 매년 한 번씩은 패키지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계세요. 젊을 때는 패키지가 자유롭지 못해서 싫었는데 이제 보니까 패키지만큼 편하고 안전한 여행이 없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대안은 단기 어학연수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머무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죽기 전에 영어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로 4주 어학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정말 알찬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일단 오전에는 어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현지 학생들과 대화 연습을 하고 주말에는 근처 관광지를 다니는 식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루할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았던 건 목적이 있는 여행이라는 거였어요.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러 간 거니까 매일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다고 해요. 또한 어학원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한국 분들도 만나고 현지 선생님들과도 친해져서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성인 전문어 학원을 찾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30대, 40대, 50대 이상 성인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캐나다, 필리핀, 몰타 같은 곳에는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어학연수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특히 필리핀은 가깝고 비용도 저렴해서 첫 도전으로는 좋은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여행사를 통한 연수 패키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비자, 숙소, 학원 등록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전문 여행사들이 있어요.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대행해 주니까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지자체 평생교육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많은 지자체에서 시니어 대상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대안인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는 움직이는 호텔이라고 불리는데요. 시니어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여행 방법이에요. 제 지인 중에 강 선생님 부부가 지중해 크루즈를 다녀오셨는데 이런 여행이 있는 줄 몰랐다며 감탄하셨어요. 크루즈의 가장 큰 장점은 짐을 풀고 다시 싸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배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 매일 새로운 도시에 도착해도 짐 걱정은 전혀 없어요. 또한 배 안에 뷔페, 레스토랑, 극장, 수영장, 카지노, 쇼핑몰 등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하루 종일 배 안에서만 지내도 지루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건 안전하다는 거예요. 선상에는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 응급실도 있어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항구에 도착하니까 다양한 나라와 도시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을 한 번의 여행으로 다 둘러볼 수 있는 거죠. 크루즈 여행을 선택할 때 팁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크루즈 전문 여행사를 찾는 거예요. 일반 여행사와는 상품이 다르니까 크루즈 전문팀이 있는 대형 여행사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테마 크루즈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중해 크루즈, 알래스카 크루즈, 카리브해 크루즈 등 각각 특색이 다르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선택하면 돼요. 세 번째는 시니어 할인을 꼭 확인하는 거예요. 일부 크루즈 선사에서는 55세 이상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해요. 네 번째는 발코니 있는 방을 선택하는 거예요. 좀 비싸긴 하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훨씬 만족도가 높아요. 네 번째 대안은 국내 여행의 재발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은 뻔하다, 이미 다 가본 곳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국내 여행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은 없어요. 제 지인 중에 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해외여행을 몇 번 다녀오신 후에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임 선생님은 작년에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정말 만족스러우셨다고 해요. 일단 언어가 통하니까 어디서든 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아파도 병원 갈 걱정이 없고 음식도 입맛에 맞고 모든 게 편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국내 여행 상품들도 정말 다양하고 알차게 나와 있어요.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상품들도 많고 혼자 여행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들도 있고요. 국내 여행의 장점을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안전성이에요. 응급 상황이 생겨도 119를 부르면 되고 병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의료보험도 적용되니까 의료비 걱정도 없고요. 두 번째는 편의성이에요. 교통편도 잘 발달되어 있고 숙박시설도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점들도 많아요. 특히 한식이 그리운 해외여행과는 달리 언제든 익숙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경제성이에요. 항공료나 환전 수수료, 해외여행자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없어서 총 비용이 훨씬 저렴해요. 네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여권도 필요 없고 복잡한 출입국 절차도 없고 시차 적응도 필요 없어요. 그럼 국내 여행을 좀 더 알차게 즐기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자체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서울, 부산, 경주, 전주 같은 주요 도시들은 시니어들을 위한 시티 투어를 운영해요. 저렴한 비용으로 주요 관광지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코레일 패키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차 여행 상품들도 정말 다양해요. 시니어 전용 상품도 있고 테마별로도 나뉘어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걷기 좋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리산 둘레길, 제주 올레길, 남해안 바래길 같이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된 곳들을 추천해드려요. 네 번째는 온천이나 스파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온양온천, 부곡온천, 유성온천 같은 곳들은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시니어 여행에 정말 좋아요. 다섯 번째는 계절별 테마 여행을 즐기는 거예요. 봄에는 벚꽃 명소,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가을에는 단풍 명소,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지역을 선택하면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은퇴 후 해외여행의 로망과 현실 그리고 현명한 대안들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혼자 보면 절반의 감동밖에 못 느끼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혼자 먹으면 쓸쓸하기만 해요. 반대로 평범한 곳이라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면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안전과 편안함을 우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좀 불편해도 모험 삼아 도전해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여행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여행에서 나 혼자서도 정말 괜찮을까?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행을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여행이 모두 안전하고 즐거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